관을 준비해놓고 가겠다. 만일 패한다면 절대 걸어서 링을 내려오지 않겠다. (1956년 8월 10일)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난 김득구. 원래 이름은 이덕구였으나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김득구로 개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호적상 그의 출생지는 1955년 1월 전북 군산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한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전북 군산으로 이사한 후 호적을 옮기면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살 때 아버지를 잃고 3번에 이은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한 이복 형제들과의 불화, 양아버지의 폭행, 가난 등 온갖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돈 3,000원을 들고 가출하여 서울로 상경하게 된다. 상경 후 그는 살아남기 위해 신문 배달, 중국집 배달원, 행상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하지만 가난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고, 이런 식의 삶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늦은 공부를 시작. 주경야독한 결과 그는 검정고시에 합격해 천호상고에 진학한다. 하지만 그에게 취업의 길은 좁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장의 포스터를 보게 되는데, 권투관원 모집, 꿈이 있는 자여 오라. 이 포스터의 문구는 그의 심장을 울렸고, 김득구는 그날로 동아체육관에 입문하면서 복싱의 길을 걷게 된다. 그곳에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박종팔, 유명우, 김한진 선수 등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김득구는 그중 맏형인 김한진을 많이 의지하고 따랐다고 한다. 김득구는 천재성을 가진 복서는 아니지만 타고난 성실함과 의지로 자신의 단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고, 3년간의 아마추어 생활을 거쳐 1978년 프로로 전향한다. 그렇게 프로가 된 김득구는 1980년 12월 이필구를 10회 판정으로 제압하고 한국 챔피언 타이틀 획득과 동시 OPBF 동양 챔피언 도전권을 손에 넣게 된다. 1982년 2월 28일 김득구는 탱크 김광민과 OPBF 동양 챔피언을 두고 맞붙는다. 탱크라는 별명답게 저돌적으로 파고드는 김광민을 상대로 김득구는 철저하게 아웃복싱으로 일관, 치고 빠지는 전법으로 착실하게 포인트를 획득하며 절대 열세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승리하며 동양 챔피언이 된다. 프로 데뷔 후 4년 동안 17승 1무 1패에 한국 라이트급 챔피언과 OPBF 라이트급 동양 챔피언이라는 전적에 세계 복싱협회 WBA는 김득구를 세계 랭킹 1위로 정하고 갑작스레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인 레이 맨시니에게 도전할 자격을 주게 된다. 때마침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을 하고 아이까지 가지게 된 김득구에게 이 세계 챔피언 도전 자격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하지만 천운이라 생각했던 그의 랭킹 순위와 도전 기회는 사실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썩은 동아줄이었는데, 달콤한 속삭임으로 썩은 동아줄을 내려준 것은 바로 프로모터 밥 에럼의 계략이었다. 사실 김득구는 그때까지도 비동양권 선수와의 경기는커녕 아시아 내 원정 경기조차 단 한 번에 불과했을 정도로 세계 무대와는 거리가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세계적인 강자들과 싸울 만한 기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복싱계의 일관된 평이었고, 김득구의 프로모터인 김현치 관장도 김득구의 기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정한 바 있다. 그에 반해 레이 맨시니는 저돌적인 인파이터에 천부적인 재능과 펀치력을 겸비한 인재로 백인의 희망이라 불리며 하워드 데이비스나 에드윈 로자리오 등의 쟁쟁한 복서들 사이에서 챔피언으로 있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다. 이런 흥행성을 갖춘 레이 맨시니가 패배하는 꼴을 볼 수 없었던 밥 에럼은 랭킹을 조작하여 맨시니의 타이틀전 상대로 위협적인 상대들을 모두 거르고 떡밥이나 다름없던 김득구를 WBA 랭킹 1위로 만드는 만행을 저지른다. 즉, 밥 에럼은 김득구를 레이 맨시니의 타이틀 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 레이 맨시니가 CBS 채널과 거액의 계약을 체결한 사정 때문에 강한 상대와 싸우다 패배한다면 모처럼에 맺은 TV 계약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들에 비해 기량이 떨어지는 김득구를 레이 맨시니의 상대로 링에 올리게 되었다는 것. 이유야 어찌됐던 밥 에럼의 이러한 행동은 검사 출신의 엘리트이지만 뒷골목 범죄자 출신인 돈킹보다 몇 배는 더 추악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잡한 뒷이야기를 알 길이 없던 김두구는 그냥 이것은 자신의 가난했던 인생을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았고 관을 준비해놓고 가겠다. 만일 패한다면 절대 걸어서 링을 내려오지 않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버티며 경기를 준비하게 된다. 1982년 11월 1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에서 열린 WBA 라이트급 챔피언 타이틀전. 당시 챔피언 맨시니는 24승 1패 19KO, 도전자 김두구가 17승 1무 1패 8KO의 전적으로 도박사들은 9대1 혹은 8대2로 맨시니의 압도적인 우세를 예상했다. 운명의 1라운드 공이 울리자 둘은 성남 맹수처럼 링 중앙에서 난타전을 전개. 이런 두 선수의 혈투에 경기장에 있는 8천여 명의 관중들은 열광한다. 맨시니가 전매 특기인 좌우 훅으로 공격하자 라이트 잽에 이은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맞받아치는 김두구. 맨시니의 초반 KO 승으로 싱겁게 끝날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경기 초반부터 김두구가 맹렬하게 밀어붙인다. 그렇게 9라운드까지 두 선수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주먹을 주고받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김두구는 맨시니와 호각에 가까운 멋진 승부를 펼친다. 하지만 10라운드 김두구가 주심으로부터 어이없는 버팅 파울 선언을 받고 주춤하는 사이 맨시니는 김두구를 로프에 밀어붙이고 사정없이 좌우 연타를 치며 그로기 상태로까지 몰아넣는다. 하지만 다행히 종료공이 울려 위기를 모면하는 김두구. 김두구는 초반에 체력 소비를 많이 한 탓인지 다리 힘이 완전히 풀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리자 곧바로 돌진. 하지만 맨시니가 찰나의 순간 라이트 훅을 김두구의 턱에 적중시키고 이에 김두구는 살짝 무릎을 꿇었지만 주심이 보지 못해 다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김두구에겐 오로지 정신력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지치지 않는 체력을 자랑하는 맨시니는 12, 13라운드에도 김두구에게 난타를 날렸고 이에 김두구도 투혼을 발휘해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치지만 점점 승기는 맨시니에게 기울고 있었다. 운명의 14라운드. 공소리와 동시에 뛰어나오면서 선제 공격을 강행하는 김두구. 하지만 맨시니의 좌우 훅 카운트를 맞고 뒤로 물러서는 그를 향해 맨시니의 통렬한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턱에 꽂힌다. 그대로 쓰러지는 김두구. 이미 몸은 만신창이이지만 로프를 잡고 전방을 바라보는 그의 투혼이 시린 눈빛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이에 전 국민이 생중계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하나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득구야 할 만큼 했다. 제발 일어서지 마라 고 부르짖는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일어서려는 그에게 주심은 결국 게임 종료 선언. 14라운드가 시작하고 19초 만에 일이었다. 맨시니의 승리가 선언되는 순간 김두구는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에 대한 처치와 혈전 제거를 위해 2시간 반에 걸친 뇌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만다. 김두구는 5일 뒤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해 있었던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산소 마스크를 떼어내고 장기 기증을 하면서 향년 27세를 끝으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 그가 약속한 것처럼 걸어서 링을 내려오지 않겠다는 말이 슬프게도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김두구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모친은 우울증에 빠졌다가 3개월 뒤 내가 가난해서 아들이 복싱을 시작했다. 결국 내가 아들을 죽인 것이다 라고 쓴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아들의 뒤를 따르게 된다. 또한 당시 주심이었던 리처드 그린은 선수가 위험한 상태임에도 계속 시합을 강행시킨 끝에 김두구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7개월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두구의 상대였던 맨시니는 그의 사망 이후 1983년 1월에 AP통신과의 회견에서 금년 말 안에 한국을 방문해 김두구의 모친을 만나 위로하고 김두구의 묘 앞에 참배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얼마 뒤 김두구의 모친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죄책감으로 인한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데 그 시합 이후로는 복싱이 싫어져서 복싱을 하는 것이 괴로웠다고 수레할 만큼 크나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평생 김두구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맨시니는 김두구를 소재로 한 영화 챔피언이 개봉할 당시 한국을 찾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두구를 강인한 전사였다고 칭찬하면서 매년 복서를 꿈꾸다 세상을 떠난 형의 기일과 김두구의 기일에는 빼놓지 않고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만약 하늘에서 김두구와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해줄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맨시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겠다는 말로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또한 살인폭서로 낙인 찍힌 자신을 오히려 위로해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을 표하기도 하였다. 후에 2012년 맨시니는 김두구의 유족과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맨시니는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한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온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김두구의 아들. 이제야 오랜 세월 동안 가졌던 마음속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다고 한 맨시니의 말은 많은 올드 복싱 팬의 심금을 울렸다. 이렇게 비극을 낳은 김두구의 죽음은 세계 복싱계와 스포츠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언론에서 복싱의 잔혹성을 지적, 복서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하원에서는 복싱의 안전을 위하여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다. 이에 WBC에서는 김두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15라운드 경기를 12라운드로 축소시키고 라운드 사이의 휴식 시간도 60초에서 90초로 늘렸고 스탠딩 다운제를 도입, 닥터 스톱으로 각 선수들마다 할당된 주치의의 판단으로 심판 판정과는 상관없이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1988년에 WBA, 1989년에 IBF에 연이어 도입되게 된다. 가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한계와 맞서며 길을 개척하려 했던 불꽃의 파이터 김두구. 비록 그의 불꽃은 링 위에서 산화했지만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간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고 영원히 불타오르고 있을 것이다.